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벌써 12월 말이네요. 오늘은요, 유명하신 교수님 모시고 정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케마 토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부동산과 생활 풍수라는 주제로 김석준 교수님을 모시고 임유진의 케마 토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 저는 교수님 먼저 연역이나 양력상 말씀해 드리고요. 그리고 시작할게요. 제 옆에 계신 멋지게 생기신 교수님이요. 김석준 교수님이시고요. 현재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시고요. 그리고 야초 실용풍수지리학회 회장님으로 계시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K마스터즈랑 같이 연계돼서 두인 아카데미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거기서 부동산 풍수 강의를 진행 중에 계시고요. 2월 달에도 또 특강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교수님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너무 멋지시죠? 근데 오늘 좀 목이 아프셔가지고, 네, 오늘 부상투원이세요, 부상투원. 네, 목을 이렇게 돌리질 못하시고 계셔서, 목이 뻣뻣하신 게 아니라 오늘 부상 때문에 그러시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교수님, 오늘은 풍수지리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래서 풍수지리가 생활풍수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데 좀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시간 좀 넘게 공부하면은 풍수 박사 될까요? 예, 뭐 완전히 박사까지 박사와 유사하게 충분히 네.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일하시면서나 혹시 개인적으로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교수님,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풍수지리 문외한들 너무 많으시거든요. 뭐 이름만 들어봤지 풍수지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풍수지리란 대략적으로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좀 짚어주시고 쉽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풍수지리 한번 전체적인 것을 아우트라인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풍수는 말 그대로 풍과 수죠. 풍과 수인데 네네. 바람하고 물입니다. 너무 쉽죠? 네. 바람과 물. 그러니까요. 뭐 어려운 거 하나도 물.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풍수지리 그러면은 음택풍수, 양택풍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음택은 알다시피 묘지고 묘 빼놓고 나머지는 다 양택풍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관심 있는 것은 양택풍수죠. 특히나 이제 부동산에서는 양택풍수를 위주로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5가지 요소가 있어요. 네. 용혈, 사수, 향.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네. 용혈, 사수, 향. 오늘 한문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용혈, 사수, 향인데 네. 한문을 어지간하면 안 씁니다. 그래도 너무 어려워요. 한글로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용혈, 사수, 향인데 네네. 이제 이걸 형세풍수라 하는 것은 뭐냐면 눈으로 보고 네. 보는 것을 형세풍수라고 그래요. 네. 용혈, 사수는 눈으로만 이렇게 산에 높이 올라가가지고 쭉 훑어보고 판단하는 것을 형세풍수라 그러고, 네. 향법, 향이라는 것을 쓰는 것은 요거 폐철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요거 보이세요? 네, 요게 폐철이라는 거랍니다. 네, 요거는 이제 방향을 보는 거죠. 나침판인데 요 방향을 보는 것을 이제 이기풍수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부동산에서 쓰는 양택풍수는 조금 어렵죠. 어려운 이기풍수예요. 요 폐체를 가지고 하는 그런 이기풍수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죠. 그러네요. 어려운데 왜 양택풍수 쉽게 생각하죠? 생활풍수로 왜 쉽게 생각할까요? 글쎄,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그건 아니고 우리가 많이 이제 용어를 많이 알잖아요. 안방이 뭔지 부엌이 뭔지를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접근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양택풍수를 많이 관심 있게 보고 또 쉽게 접근하죠. 그리고 또 듣는 여러분도 관심이 있으시고, 그렇죠. 또 고객님들한테 또 조언도 해드릴 수 있고. 네. 오늘 뭐
궁금한 거 많이 질문해 주세요. 네. 그러면 대략적으로 저희가 이제 오늘 알려주실 건 양택풍수 위주로 네, 네. 알려주실 양택풍수 거고요. 위주로 네. 알려드리고 네. 그다음에 관심. 대충 이제 한번 그 하나를 더 볼까요? 그러니까요. 네. 이 풍은 네. 좋은 게 아니죠. 제가는 바람풍. 바람자 들어가가지고 좋은 건 없잖아요. 거의. 그렇죠. 바람 났네, 맞습니다. 바람 들었네, 뭐 맞습니다. 좋은 거 없잖아요. 네. 여기는 기운을 흩어지게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나쁘다. 나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쁘니까 없는 데를 찾아야 되나요? 못 들어오게 막든지. 그렇죠. 그래서 장풍이라고 표현을 해요. 막는다는 거예요. 네, 교수님 네, 저쪽 네. 장풍이. 네. 가둔다는 뜻인데 네네. 그게 막는다는 의미죠. 물은 기운을 이제 그치게 만든다, 용을 그치게 만든다. 그래서 기운을 뭉치게 만드는 걸로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좋은 거죠. 물은 좋은 거다. 좋은 거니까 얻어야 되겠죠. 그렇죠. 물이 많은 곳에 가야겠네요. 득수죠. 그래서 장풍 득수에서 풍수란 말이 나왔다. 그래서 풍수 지리할 때 풍수가 그런 뜻이구나. 네. 맨날 얘기만 했는데 이제 설명해 주시니까 쉽게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간단하죠?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풍수의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고차원적인 그 정의죠. 그러니까 바람은 안 좋으니까 네. 막아야 되는데 네네. 거기서 답이 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예를 들어서 높은 데 사는 사람은 바람을 많이 맞겠죠. 그렇겠네요, 교수님. 그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겠네요. 안 바람은 좋죠. 막으라고 하셨으니까. 안 좋잖아요. 네. 물은 좋으니까 물이 있는 데 가서 살아야 될까? 그래서 한강 주변이 이렇게 비싼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물은 얻는 게 중요하다. 물이 근처에 있는 게 좋고 높은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은 피하는 게 좋다. 네. 그렇게 정의를 딱 내리고 네. 접근하시면은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어중간한 내용들은 다 빼고 네.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만 말씀드린 거죠. 간단한 거 꼭 알아야 되는 것만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람은 안 좋답니다. 바람 피지 마세요. 물은 좋답니다. 물 옆에 많이 가십시다. 네. 네. 다음은 또 어떤 거 설명해 주실 거예요, 교수님? 이제 우리가 풍수는 이렇게 눈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이 거의 보면 자연 지형이잖아요. 그렇죠. 자연 지형이죠. 그래서 이제 산도 있고 물이 있는데 먼저 산 한번 잠깐 볼까요? 산을 보면은 이렇게 산이 이쁘장하게 생겨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쁘장하게 생겨서 우리가 이런 것을 문필봉이라고 그러죠. 문필봉. 이렇게 생긴 모양을 문필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수님. 이게 그러니까, 산 이름이 아니고? 네, 산 이름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쁘다는 표현이 이제 좋다는 얘기겠죠, 우리한테. 그렇죠. 문필봉은 붓끝처럼 생겼다고 그런 거죠. 그래서 붓끝이 옛날에는 과거 시험을 이제 이렇게 이걸 합격하거나 그걸 보니까 문필봉이 있으면은 과거 시험에 합격자가 나온다 이런. 그래서 그렇게 생긴 산을 좋은 산이라고 한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목성채라든가 토성채, 금성채라는 것이 있는데, 목성채는 사람 인자처럼 생겼잖아요. 한자로. 요렇게 인자처럼. 그걸 목성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사람이 귀하게 된다. 사람이 귀하게 된다는 게 사람이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다. 귀라고. 귀. 그런 산 근처에 살면. 그래서 귀라고 그러는데 그 귀는 명예, 승진, 관직 뭐 이런 의미가 있겠죠. 네네. 토는 그 오른쪽에 있는 게 금성채인데 저한테 가르쳐서 안 보이네요. 금성채를 한번 보이게 해볼까요, 교수님? 요거 보고 다시 저희 나타나겠습니다. 네. 금성채는 말 그대로 동전처럼 생겼죠? 그러네. 동그랗게. 그래서 이거는 돈하고 연관이 된다. 동그란 게 이제 돈에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게 큰 것이 좀 있으면은 큰 재벌이 나온다. 이런 산 근처에서는 큰 재벌이 나온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이제 토는 목과 금을 이렇게 아우르는 두 가지를 동시에 아우르는 건데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그러면 토가 제일 좋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니고 또 이제 용량이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큰 인물이 나올 때는 목성채가 중요한 거고 큰 부자가 나올 때는 금성채가 중요하고 토는 그 두 개를 다 아우르니까
큰 것은 기대하기 힘들겠죠. 자잘한 부자나 자잘한 인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구나. 네. 자 그러면 네. 다음 거. 요거는 뭐예요, 교수님? 이제 그런 산들이 네. 어떻게 우리 그 기륭하고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네. 것들 이제 보여주려고 제가 간단한 걸 하나 가져왔는데 네. 여기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구미에 있는 할아버지 묘예요. 박정희 대통령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할아버지 묘를 사진을 찍으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뒤에서 찍은 거잖아요. 네네. 이제 뒤 저 앞쪽에 보이는 것이 천생산인데 저게 이제 보면은 이게 토성체가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흔히 이거를 이대 천왕지지라는 말을 써요. 저 앞에 교수님, 이거를 보이게끔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보이게끔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해서 됐어요. 한 번 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는 여기 산이 이렇게 이제 여기 어디에 교수님 찍어주세요. 요거랑 그 옆에 요거. 여러분 요 두 개가 희미하게 보여 잘 안 보이시는데 이게 토성체라고 하세요? 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네. 산의 모양이. 이게 아까 봤던 토성체 그 모양인 토성체 거예요? 두 개를 흔히 이대 천왕지지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한 분은 박정희 대통령이 나왔고 네. 한 분은 그 따님이 나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대 천왕지지다. 할아버지 묘를 잘 써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그게 여기 보면 이제 자세히 보이죠? 좀 크게 그러네요. 보이죠? 교수님 그려주신 그 모양 그대로네요. 이제 이런 산들이 네. 그만큼 영향을 크게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명성황후 생가예요. 여주에 있는. 여주에 있어요, 교수님 여기. 이제 이렇게 뒤에 야트막한 산이 둥그렇게 된 것을 우리는 아미사라고 그래요. 아미사. 아미는 눈썹이란 뜻이잖아요. 눈썹 모양의 산이다. 네. 그래서 이런 아미사 아래에서 태어나신 분은 왕비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명성황후가 왕비가 됐다, 황후가 됐다.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산의 형태가 중요하다. 그러네요. 그런 예전에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예전에는 산이 많고 있으니까 산의 지형이나 뭐 이런 걸 보고서 거기서 어떤 사람이 태어났고 뭐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올려주신 것처럼 배산임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교수님. 네. 부동산에서는 특히나 입지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하고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 바로 배산임수예요. 배산임수는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배우기 많이 때문에 배웠어요. 다 어디가 하면 다 압니다. 그렇죠. 다 알고요.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어야 된다. 네. 그런데 반드시 같이 외워야 될 게 네. 배산임수, 건강장수. 꼭 이렇게 같이 외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배산임수가 있는 데 살면 건강하고 장수한다? 네네. 그게 세트예요? 세트예요. 그리고 이제 또 전저후구라는 게 있어요. 네네. 이거는 앞이 낮고 뒤가 높다는 얘기인데 비슷하죠. 배산임수랑. 그렇죠. 그러네요. 여기 이제 세출영웅이라고 그러죠. 네. 큰 인물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전저후고에 살면 세출영웅이 나온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배산임수는 넓은 의미의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내가 있는 거고 네. 전저후구는 작은 의미로 뒤에 조그마한 언덕이라도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죠. 집 뒤에 본인이 살고 있는 집 뒤에 언덕이라도 있고 앞에는 이렇게 낮아서 뭐 물이 있든지 그렇죠. 트여 있다. 네. 그게 기본적인 그 생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앞이 좁고 뒤가 넓은 데 살아야 된다는 의미죠. 전착후관. 전착후관. 앞이 좁고 뒤가 넓어야지. 네. 여기는 이제 부귀여산이다. 여기는 재물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거네요. 돈이 산처럼 쌓인다는 얘기겠죠. 질 좋은 것 같은데요. 요즘에 네. 이런 것을 이제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은 네. 상가 같은 데 많이 적용이 되죠. 특히 전착후관은 앞이 좁고 뒤가 넓은 이런 상가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네요. 없죠? 교수님, 이게 앞이 좁고 뒤가 넓다는 게 그 상가 모양이 그렇게 생겼어요. 모양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건물도 그러는데 요거를 이렇게 보면 돼요.
속 깊은 집이라고 있죠. 아, 앞에 문은 작은데 들어가면 깊게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그런 것은 이제 전착 후관 형태의 집이다. 그럼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저 집도 그렇게 옛날 집인데 이제 입구가 작고 애 안채까지 넓은 그런 모양이라서 전착 후관 집이라고 집이다. 이게 김성수 집이에요. 고창에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북향집인데 네네. 호남에서는 가쁘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여러분 상가 사실 때 전착 후관 생가가 좋다고 합니다. 문은 조그맣고 들어가면 넓은 그런 데 있으면 무조건 잡으셔야 한답니다. 네, 교수님 말씀에. 네. 그리고 배산임수를 한번 볼까요? 네, 배산임수가 이해를 어떻게 좀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배산임수라는 것은 산을 등지고 이렇게 강이 있으면 강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남쪽이냐 북쪽이냐를 안 가리죠. 그렇죠. 지형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주로 이제 남향을 선호하다 보니까 네네. 남쪽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지금 보이듯이 네. 강 쪽에다 등을 대고 네. 산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좀 이제 안 좋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은 여기가 북이고요, 교수님. 이쪽이 남이잖아요. 네, 그럼 네. 이런 모양은 별로 안 좋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아니, 이게 지금 좋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좋은 거죠. 왜냐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이쪽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물을 바라보고 네, 있고. 이렇게 되면 북향이 되잖아요. 북향이 되죠.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선호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남향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앞에 산이 있기 때문에 터가 이렇게 북향 터면은 북향으로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뒤에 북쪽에 산이 있고 앞에 남쪽에 강이 있으면요, 교수님? 그건 최고 좋은 자리. 아, 그건 아예 더 좋은 자리라고. 그래서 그런 터를 우리는 길지터라고 그냥 얘기를 하죠. 근데 이렇게 임산배수인데도 앞에 북향이라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는 좋은 자리다. 나쁘지 않다. 북향이라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중개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으시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북향터를 잘 선호하지 않는데. 그렇죠. 근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 여기는 배산 임수의 터라서 북향이라도 이런 터는 건강장수의 터입니다. 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금방 배워서 활용했습니다. 우리 임 대표님 그냥 뭐 금방 여러분 이런 거 외워서 쓰셔야 합니다. 네, 교수님 알려주신 건 정답입니다. 정답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중개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를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메모할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강남 땅을 한번 배산임수 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게 배산임수가 반대네요. 반대로 되는 이게 안 좋은 거죠. 안 좋아 보여요. 여기 지금 이거 뭐라고 그랬죠? 이걸 돌이에요, 교수님. 이게 뭐예요? 축대. 축대로 쌓아갖고. 축대 위에다 하면은 우리 흔히 매립지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교수님 저희가 가려서 안 보이는데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매립지 축대를 쌓게 되면 그 위에다가 집을 짓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매립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매립지는 썩 좋은 건 아니죠. 네. 그리고 이제 매립지 사시는 분들이 또 들으면 또 섭섭하겠지만은 네. 아무튼 매립지는 생지가 아니기 때문에 생지에서 생기운이 나온다. 매립지는 그다지 좋은 건 아니다. 네, 좋은 교수님 건 말씀도. 아니다. 예. 매립지에 이제 그 매립하는 흙이 좋으면 괜찮다는 얘기는 있는데 네.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는 역행이잖아요, 교수님. 네. 배산 임수의 역행인데 이런 집은 별로 안 좋은 거라는 좋죠. 거죠. 남향을 고집해가지고 이렇게 지은 거죠. 향을 거꾸로 이제 북향으로 지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무조건 남향이 선호한다니까 매립지에다 집을 짓고 뒤에 물이 흐르고 앞에 산이 보이고 이런 식으로 지으신 거구나. 네. 자, 이 강남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강남에 지금 보시면은 대치역 쪽에는 이렇게 양재천이 흘러가잖아요. 네. 그래서 양재천을 바라보는 데 있는 대치역은 좋은 거죠. 요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요쪽이죠, 요쪽 교수님. 요거, 양재천, 요거. 요 양재천길. 그쵸? 여기. 예. 거기는 대치역에서는 양재천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정상이죠? 그게 더 좋은 거네요. 물을 바라보고. 물을 바라보고. 네. 근데 거꾸로 저쪽에
북쪽을 바라보면 비정상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물을 뒤에 등 뒤에 놨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이제 개포동을 볼까요? 네. 개포동은 대모산을 바라보는 것은 비정상이죠. 저기 양재천을 바라보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향을 고집해서 대모산을 바라보면 이게 비정상이 됩니다. 그렇게 짓는 집보다는 북향집이 훨씬 낫다. 그렇죠. 세곡지구는 네. 수서역 쪽을 바라보는 게 정상이죠. 그러네요. 물을 바라봐야 되니까 오히려 이제 대모산을 바라보는 게 비정상이죠. 이렇게 배산임수라는 개념을 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물을 바라보는 쪽으로 향을 놓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고객님들 보면요, 산이 막 바라보고 공원 보이고 하면 너무 좋아하세요. 예, 그게 이제 우리 중개사님들이 먼저 아셔야 되고, 그거를 점점 이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러네요.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시간이 해결해 주는데, 뭐 바로바로 얘기할 수는 없고, 천천히 좀 공부를 한다 의미로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이제 안동의 하해마을인데요. 네. 하해마을은 물동이 마을이라고 해서 물이 이렇게 감싸고 돌죠. 물은 최고 좋은 게 이렇게 감싸고 돌 때를 최고 좋은 걸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지형이든지 물이 나한테 오고 물이 나를 감싸는 지형이 있으면 그건 최적의 길지다. 그럼 안동 하회마을은 굉장히 좋은 길지네요, 교수님. 네. 그러면은 이런 데서는 좋은 분들, 훌륭한 분들이 많이 태어나시거나 그러셨겠네요. 그렇죠. 여기에 유성룡의 생가죠. 유성룡이 여기서 태어났죠. 하회마을은 이렇게 여기서 설명하려고 한 것이 바로 여기 전저 후고를 설명하려고 해드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높은 데에다 등을 대고 이렇게 향을 놓아야지 정상이다. 그래서 이 조그마한 하회마을도 남향도 있고 북향도 있고 동향도 있고 서향도 있어요. 그렇겠죠. 양진당은 하회마을의 제일 큰 집이죠. 양진당은 남향이고 충효당 여기는 서해 유성룡의 생가인데 거기는 서향이고 이렇게 북촌댁은 동향이고 하해원지정사 여기는 또 북향이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교수님 말씀하신 게 북촌댁은 동향이고 그리고 하해원지 정사는 북향이고 그리고 아까 여기에서 양진당이 여기 가려 보이네요. 얘죠. 예, 양진당이 남향이고 충효당이 서향이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저후구라는 개념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조금이라도 높은 데다 언덕에다가 등을 대고 집을 짓는다. 그리고 낮은 쪽을 바라보게 지으시면 된다. 좋은 집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이제 유명한 집들이죠. 여기 안동에 있는 의성 김씨 종택이에요. 김성일이죠. 네. 김성일 종택이고요. 여기는 춘천에 있는 서면 박사마을이라고 유명한 마을이 있죠. 춘천에요, 교수님? 춘천에. 박사마을. 박사마을. 네. 거기에 있는 한승수 국무총리 하셨죠? 네네. 한승수 국무총리 했던 분의 생가고요. 네. 잘 아는 반기문 생가죠. 네. 여기는 이병철 생가고요. 다 산이 뒤에 있네요, 교수님. 그렇죠. 네. 금방 아시네. 그리고 좀 앞쪽이, 그리고 앞쪽이 약간 낮은 마당이 보이고 이런 식으로. 이런 데 있어야지 이렇게 귀를 얻는다. 귀. 여러분 빨리 이사 가셔야 됩니다, 지금. 좋은 터를 잡아서 빨리 이사 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게 있으면 또 안 좋은 것도 있겠죠. 그렇죠. 좋은 것만 보여주지 마시고 이런 터는 피해야 된다. 안 좋은 것도 좀 보여주세요. 안 좋은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안 좋은 걸 보겠습니다. 물이 나를 안고 도는 데가 최고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까 안동 하회마을처럼. 네. 그런데 그 바깥쪽도 있겠죠? 그렇죠. 안고 돌지 않고 바깥으로. 네, 바깥으로. 그러니까 이걸 우리 흔히 활을 쏜다 해서 반궁수라는 표현을 써요. 네네. 그러니까 이쪽 지금 표시해 드릴게요. 네. 지금 물이 이렇게 도니까 이쪽 반대쪽은 반궁수터잖아요. 그러네요. 안쪽에 들어가면 괜찮은데. 네, 이쪽은 좋은데. 네. 그래서 지금 요 반대쪽이 아주 애를 먹고 있다. 여기 교수님 어디예요? 또 얘기하면 이쪽에서 기분 나빠할 거니까. 우리끼리만. 우리끼리만. 네, 서울입니다, 서울. 그쵸? 서울에 있는데 이렇게
물도 그렇지만은 또 이 고가도로까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고가도로까지 가는 것은 흔히 우리가 칼날이 두 개가 있다 해서 겸도살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 겸도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이해를 먼저 좀 잘 보시고, 흔히 이제 골목길 T자도로의 끝집들이 상당히 힘들어하죠. T자도로의 네. 끝집은 안 좋다. 골목길 그런데요. 또 큰 건물 사이에 조그맣게 건물 들어있는 거. 네, 그런데 많아요. 네, 이걸 이제 능압이라고 그래요. 능압. 주변에서 누르기 때문에 힘을 아. 못 쓰죠. 능압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들은 여기 또 여기 이끼가 잔뜩 껴 있죠. 그러네요. 지붕에. 오래된 건물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땅이 터가 네. 이렇게 삼각형이 네.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런 터는 기운이 다 빠지는 터예요. 기운이 몰려야 되는데 기운이 밖으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네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안 좋겠죠. 안 좋은 데다가 또 여기는 이렇게 반궁수잖아요. 아까 설명해 주셨던. 이런 반궁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터가 무진장 힘든 터입니다. 아, 이렇게 생긴 건 여러분 힘든 터라고 하십니다. 네. 조심하셔야 되죠. 조심하셔야 된다고 하네요. 네. 시골집들이 이제 이렇게 많은데 이건 꼭 시골집이 아니고 서울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큰 건물 사이에 있는 작은 건물. 아까 보셨던 그런 능압? 능압도 있고 네. 이제 바람이 지나가는 자리도 있겠죠. 네네네. 예, 그런데도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그 계곡의 맨 끝집이죠. 계곡의 맨 끝집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 건강상으로 위험합니다. 여기 아까 곡살풍이라고 네, 써주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위험하신 거죠? 예, 여기 네, 고집. 맨 끝집은 아주 위험합니다. 계곡 끝에 처음에 시작하는 집. 여기도 내내 이제 그 저수지 아래에 있는 외딴 집인데요. 네. 이게 외딴 집인데 흔히 이제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좀 심장이 좀 강한 사람이 살면 괜찮은데 네. 약한 사람이 살 때는 이제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소리를 귀신 소리로 듣는 분들도 있어요. 귀신이 나오네요, 여기. 아, 좀 약하신 분들은 여기는 안 좋죠. 피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이것도 이제 이런데 외떨이 떨어져 있으면은 네. 필시적으로 이제 그 바람이라든가 이런데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네. 항상 바람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바람은 피하자. 네, 아까 풍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골목길에 딱 튀어나와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렇게 이제 바람이 때리겠죠, 이거. 그렇겠네요. 이런 것은 바람이 때리니까 기운이 빠지겠죠. 그래서 이런 집이 지금 이게 경매에 나온 집이잖아요. 동그랗게 본건이 그러네요. 써져 있죠. 본건이라고 써 있네요. 네, 경매에 나온 집이죠. 경매 나오는 집이 그런 또 이유가 또 있네요, 교수님. 경매에 나온 것은 뭐 거의 이유는 다 있습니다. 이유는 다 있는데 이제 좋은 것도 나온 것도 있지만은 네.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도 꽤 된다. 그게 더 많다. 네. 풍수상 이유도 알 수 있다. 방송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네. 꽤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밑에가 뻥 뚫린 집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교수님. 이렇게 지어놓은 집. 네. 요즘에는 또 이제 주차장 때문에 네. 이렇게 앉을 수가 없는 또 상황도 있지만은 네. 이런 데는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렇게. 네네. 그러면 이게 기운이 흩어지겠죠. 근데 우리는 사람은 이렇게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동시에 이 사람이 받는 거거든요. 네네. 하늘의 기운만 있고 땅의 기운이 없으면 안 되죠. 네네. 근데 이거는 땅의 기운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떠 있어서. 네, 바람이 지나가면서 이 기운을 흩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다는 거죠. 이런 집은 차라리 땅을 이렇게 파서 땅 밑에 땅을 끼고 지은 것이 낫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네. 서울 안에서는 필로티로 짓는 집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거는 주차장 때문에 그 어려움이 많겠죠. 그렇죠. 그런 것도 비보를 해줘야 되지만은 특히나 이렇게 농촌에서 굳이 저렇게 질 필요가 없죠. 그러네요. 땅에 딱 붙어서 하늘 네. 기운과 땅 기운을 다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짓는 게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전원주택을 짓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저렇게 많이 지으세요. 그때 그렇게 이렇게 지으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주택 있는데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부분
이제 또 필로티죠, 이게. 이게 이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게 안 좋다는 말씀. 왕갈비집이 예전에는 엄청 많았어요. 네. 지금은 왕갈비집이 거의 없죠?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다 문 닫았어요. 거의 문 닫았어요. 풍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수님? 네, 이게 지금 바람이 일로 싹 지나가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센 바람이 지나가죠. 주차장을 만들려고 해놓긴 했는데 이런 게 풍수지리적으로는 안 좋다. 지금 현재 이렇게 아직도 운영하는 데도 한 군데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것 같아요. 보는 마트 있어요. H 마트라고 전자제품 파는 데가 있는데 네. 그 마트는 아직도 저렇게 밑에를 뻥 뚫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2번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대기업에서 그 운영하던데 전자제품 파는 H 마트 아시죠? 네. 그런데 저렇게 밑에가 뻥 뚫리면은 기운을 올릴 수가 없다. 아, 그런 또 걸 생각을 하셔야겠네요. 네. 편의성만 보면 안 되는구나. 건물이 이렇게 안 이쁘죠? 디자인 특이한데요, 교수님? 디자인만 특이하지 전혀 그 기운을 받는 것은 아니죠. 아, 저렇게 짓는 것도 기운이 안 여기는 좋다? 상층부가 두루 갈라져 있죠. 바람이 막 싱싱 통할 그렇죠. 것 같은데요? 바람도 쌩쌩 불고 여기 비슷한 게 롯데월드인가 있죠? 롯데 빌딩. 제2 롯데월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롯데 빌딩 끝에가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뾰족하게. 갈라져 있으면은 싸우는 거예요. 상층부가. 맨 위에 있는 분들이 두 분이 싸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또 의미가 화합이 안 있네요.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우리가 매천살이라고 그래요. 매천. 하늘에 욕하는 거예요. 하늘에 대고 이렇게 고개를 들면서 욕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좋은 걸로 못 보죠. 그래서 그렇게 디자인하면 안 된다. 네. 이거는 시골집 같은데요? 논 가운데에 있는 집이죠? 네. 얼른 보면은 폐가처럼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폐가가 아니고 새로 지은 집인데 근데 왜 이렇게 폐가가 이 무늬를 저렇게 폐가처럼 무늬를 한 거예요. 특이하게. 일부러? 뒤에 그 빨래가 약간 보이죠? 그러네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형태는 음이 너무 강하죠. 논이라서 음이고 그 위에 흰색에 지붕도 둥글게 해가지고 전부가 음입니다. 네. 양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렇게 음이 강한 집은 어떤 또? 양이 사람이 살면은 우리는 양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양기를 먹고 돌아가신 분들은 음기에서 사는 건데 양기가 부족하겠죠. 그러면 기 빠지고 막 이런 집이에요, 이게? 건강이 극히 나빠야 되겠죠. 아, 이런 집에서 살면? 급속도로. 네. 아마 제가 찍고 나서 그 뒤에 안 가봤지만은 조금 빨리 이사를 가셔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요게 흔히 말하는 언덕이 하얀 집이죠. 딱이네요, 교수님. 언덕이 하얀 집. 너무 좋죠? 네. 뷰가 좋고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요거는 중개사님들이 그냥 나오기만 하면 바로 팔 수 있겠죠. 언덕이 하얀 집. 그런데 나오긴 나옵니다. 여기 왜 나오느냐? 건강이 나빠졌어요. 이렇게 언덕 위에 있는 집들은 바람이 엄청 불겠죠. 네. 또 물은 어떻게 되겠죠? 물은 다 흘러 내려가겠죠? 그러네요. 물이 고여 있을 공간이 없네요. 네. 이렇게 바람이 흩어지고 물이 내려가고 그러면은 당연히 힘들어지겠죠. 아, 그래서 이게 좋은 게 아니네요. 언덕에 하얀 집 짓고 뭐 산다 뭐 이런 게 로망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비보를 잘 해주셔야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나무들이 숲이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뒤에 그게 숲이네요. 이제 비보를 하려고 바람을 막는 거죠. 아, 그걸 비보라고 하는 거구나. 네. 비보라는 것은 우리 생활풍수에서는 반드시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안 좋으면 고쳐 쓴다는 게 비보예요.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좋다 그러면은 좋게 만들어 써야 되겠죠. 네네. 그게 바로 비보인데 모든 우리 생활 풍수에서는 안 좋다 얘기하면 반드시 답이 있어야 돼요. 그죠. 안 좋은 걸 뭔가를 고쳐서 좋게 그래도 좀 막으면서 건강이 나쁘면 좋게 어떻게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서 그거를 꼭 실천하셔야 돼요. 아, 그래서 나무를 심어준 게 바람을 막기 위해서 비보로 심어준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또 화면 해주셨는데 여기는 뭐예요? 요거 좀 특이한 집이죠. 네. 도로에 이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네. 저희들 얼굴 안 나오나요? 아, 얼굴 나오게 해드릴까요? 이게 화면이 안 보일 것 같아서. 네, 됐습니다. 이
도로에 이렇게 탁 튀어나온 집은 없겠죠. 교수님, 요게 요 위에 있는 요 집이 튀어나온 집이에요? 요거? 요 집이죠. 아, 그게 집인가요? 이게 도로인데 이렇게 도로인데 네. 도로에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집이. 오, 특이하네요, 예. 집이. 이런 집은 있을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요, 없을 것 없는데 같은데요. 이제 이런 경우가 바로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집인데 아, 이제 도로가 나중에 버티다 보니까 도로가 나중에 끝까지 버티다 생기면서 보니까 이 집만 남겨놓고 도로가 포장을 한 나중에- 거예요, 이렇게. 와, 대단하신 예. 분이네요.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잘 보시면 이렇게 되면은 바람이 불겠죠. 그쵸.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죠, 이제. 네. 아니야. 바람이 불면은 집이 막 바람에 맞겠네요. 집이 이렇게 빙글이 돌겠죠. 아, 돌아야 되는데 집이 돌 수가 없으니까 네. 뭐가 돌겠어요? 사람이 도나요? 그렇죠. 진짜요? 사람이 돌죠. 진짜요, 네, 교수님? 네, 사람이 오. 돌죠. 이게 누구냐, 이분이. 네. 이분이 누구냐? 다 아실 거예요. 누구예요, 교수님? 숭례문죠. 불 지르신 분. 그분이 사는 집이에요? 그분이 살았던 집이죠. 오, 그렇구나. 보상을 많이 안 해준다고.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기저기 투서를 한 뒤에 맨 처음에 창경궁에 명정전에 불을 질렀어요. 네네. 근데 이제 먼저 일찍 발견하는 바람에 이제 소화를 시켰는데 불을 껐는데 두 번째로 이제 이 숭례문에 불을 지를 때는 이제 미처 발견을 빨리 네, 초기 진압을 못 해가지고 못했죠. 다 손님이 탔죠. 다 탔죠. 네.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이분 끝나자마자 바로 이게 다 철거해가지고 아. 여기 있는 나무만 남아 있습니다. 나무만. 아, 그게 철거된 네. 상태네요. 지금은 이제 이 자리에 또 빌딩을 지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사람도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과거에 무슨 일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뭐 채용을 한다, 안 한다 하는 이력이 있잖아요. 그럼요. 이력서를 쓰는데 땅도 이력이 있어요. 아. 땅도 네. 흔히 잘 알고 있는 저기 의금부터에 있는 SC제일은행 같은 경우 네. 그 터는 역대로 아주 힘들어해요. 아. 터에 사실 들어가는 예전에 의금부가 있었던 자리인데. 네. 이게 땅에도 이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양택은 네. 과거에 묘지 있던 데는 집을 안 짓는다라든가 네. 과거에 전쟁터에다가는 집을 안 짓는다든가 이런 그 표현을 쓰는데 네. 땅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터는 좋은 자리가 아니겠죠? 그러겠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빌딩을 졌던데 네. 제가 한번 또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그 언제 또 빌딩의 다른 추이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 또 이제 개인의 또 되게 신기하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숭례문을 불지른 집이 이런 집에 살고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보상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도 보니까 저런 집에 이제 하루만 살아도 사람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풍수를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지금 풍수에서 물은 아주 중요하죠. 네. 이게 바로 풍수에서 물은 재물입니다. 음. 재물이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 임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물은 재물이잖아요. 네, 물은 재물이다. 아까 좋다고 그랬잖아요. 좋다고 하셨어요. 물이 오는 게 좋아요? 가는 게 좋아요? 물이 오는 게 좋겠죠? 그렇죠. 재물이 앞으로 와야지 가버리면 안 되죠. 많이 오는 게 좋아요? 적게 오는 게 좋아요? 무지만이 하게 오네. 욕심꾸러기. 정답입니다. 네. 많이 오는 게 좋죠. 네. 나가는 물은 많이 적어야 돼요. 요만큼. 그렇죠. 쫄쫄쫄쫄. 너무 쉽죠. 네.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은 재물이기 때문에 사업체, 사업체라든가 이런 데는 물만 보는 거예요. 물만. 우리가 사는 집, 주무시는 집은 당연히 귀를 봐야 되겠죠. 부귀 영하잖아요. 네. 그 중에서 귀를 많이 보죠. 그러니까 네. 귀는 건강을 보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사무실이나 이런 사업체는 재물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돈을 벌어야 사무실이 운영이 그래서 되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듣는 특히 이제 중개사 하시는 분들은 네. 중개사 사무실을 여실 때 돈만 보는 거지, 물만 보는 겁니다. 물만. 그렇죠. 네. 최근도 제가 이제 몇 군데 해드렸는데 네. 중개사 사무실을 물만 보고 해드렸어요. 잘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교수님, 물이, 이게 강남이나 서울 같은 데는 물이 있지가 않잖아요. 뭐, 한강지변이나 그런 것만 물이. 그 물은 이제 보이는 물이 있고, 네. 보이지 않는 물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물을 우리가 관념수 그래요. 관념수. 네. 비가 올 때는 물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비가 없을 때는 안 보이죠. 네. 그러니까 비가 올 때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거를 이제 우리가 물길로 보는 거죠. 그래서 도심에서는 흔히 도로를 물길로 본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네. 도로를 봐야 되겠네요. 그럼. 그렇죠. 도로를 보면 높낮이를 보면은 물은 반드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니까 네. 그걸로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네. 빨리 알려주세요, 교수님. 예,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사무실도. 예. 한강이 보이는 집들이 다 비쌉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같은 층이고 같은 동인데 예를 들어서 1, 2, 3, 4, 5가 있으면은 1, 2호는 한강이 보이고 네. 3, 4, 5는 안 보이면은 안 보이는 쪽이 한 1, 훨씬 2호 비싸요. 당연하죠. 예. 네. 그만큼 우리는 물을 선호한다는 얘기겠죠. 네. 예, 안동 하회마을도 아까 보여드렸고요. 네. 이렇게 이런 데는 물이 다 이제 모이는 곳이니까 여기도 이제 물이 흘러가는 안쪽으로만 이렇게 집이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물을 다 선호합니다. 이 서울입니다. 서울. 네. 서울은 한강이 이렇게 네. 이렇게 계곡 골짜기를 이렇게 환포를 하면서 흐르죠. 이렇게 돌면서. 네, 돌면서. 그렇죠? 네. 이거를 이제 환포라고 그래요. 네. 이쪽이 이렇게 돌고 여기서는 이렇게 돌죠. 그렇죠. 여기서는 이렇게 돌고 네. 이렇게 용산도 이렇게 돌죠. 네. 그래서 이 환포하는 데 안쪽이 좋다고 그랬죠? 안쪽이 좋다고 합니다. 네. 교수님 좋은 아까 데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주셨어요. 좋은 데 어디가 좋은지? 여의도? 용산 그러네요. 광진구. 지금 해주신 중에 안쪽이면은 광진구, 용산이 지금 써진 데가 다 안쪽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네, 여러분 바로 눈여겨 보십시오. 네. 용산 한동안 제일 먼저 뜬 데가 용산이죠. 네. 여의도, 압구정, 광진구 얼마 전에 많이 떴죠? 네, 많이 떴죠. 이제 고덕 떴죠. 지금 고덕도 고덕지구도 거의 다 많이 떴죠. 이제 네. 하남 남았나요? 하남도 많이 떴어요. 많이 떴습니까? 올랐어요, 교수님. 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다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한쪽은 좋고 한쪽은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안 좋은 쪽도 있겠죠? 반대편. 예, 근데 반대편에는 우리가 쓰면은 또 싫어하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은. 예, 그래서 여기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말 안 해요. 그런데 이제 보이는 것만 하면은 여기 현충원이 있고 이쪽 올림픽 공원. 예. 올림픽 아니 스타디움. 예? 그렇죠. 그 잠실 쪽 말씀하시는 거죠. 경기장 있는데. 예. 거기까지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이제 안 보여주는 거죠. 말씀 못 드리는 거죠. 네. 예. 그래서 항상 돌아가는 안쪽이 힘을 얻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강이 있는데 한강 주변에 있는 많은 비싼 건물들이 많죠. 많죠. 이쪽에 지금 한남동 쪽에 네. 상당히 고가들이 많은데 저기 비어 있는 데는 옛날에 당국대터인데 지금은 다 채워져 있죠. 아파트로 그렇죠. 잔뜩 채워져 있고. 네. H 아파트로 채워져 있습니다. 네. 그 한강변에 있는 어떤 특정 가옥을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네. 이렇게 물길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은 어떤 이 집이 있는데 네. 이 집에 이쪽은 물이 내려가는 쪽으로 보고 있겠죠? 그러네요. 오른쪽에서 이렇게 흘러내려가니까. 근데 이쪽은 물이 들어오는 방향. 쪽. 어디가 좋겠어요? 뻔하죠? 파란색이 좋아요, 교수님. 물은 재물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쪽으로 해야 된다. 이거를 잘 활용하시면은 집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은 네네. 소파 있잖아요. 소파. 네, 소파요. 소파가 옛날에는 옛날 집들은 소파 놓는 자리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렇죠. TV 안테나가 한쪽만 있었기 때문에. 네네. 요즘에 짓는 집은 양쪽 다 놓을 수 있어요. 양쪽 다 놓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소파를 양쪽으로 옮겨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바로 물이 내려오는 나한테 들어오는 방향으로 소파를 놓게 되면은 재물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렇게 앉은 자리니까 물이 나한테 이렇게 쏟아지는 그렇죠. 방향으로 앉으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앞쪽이 높고 내 쪽이 낮게 이렇게 앉으면은 재물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렇구나. 아파트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고요. 특히 사무실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도 뭐 책상 위치가 중요하다. 그렇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책상도 그런 위치로 따지면 되겠죠. 약간 그 앞에 사무실 앞에 도로가 약간 경사가 잦다. 네. 그러면은 그 경사가 진 쪽으로, 그러니까 물이 나한테 오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앉아 있으면은
그게 바로 재물을 얻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가가지고 어디가 경사났는지 땅을 보고 다녀야겠네요, 교수님. 저희 사무실에서. 아니, 일단 도로를 보면은 네. 한쪽이 높고 한쪽이 낮으니까 그렇겠죠. 와, 완전히 평평해가지고 물이 전혀 어디서 어디로 흐르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네. 또 제주도처럼 네, 제주도 거꾸로 보이는 거꾸로 보이는 데도 네, 있고 네. 그럴 때는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교수님? 물통 하나 갖다 물 부어 보시면 돼요. 아, 물 하나 부어 놓으면은 금방 알아요. 그러네요. 여러분, 물통을 들고 사무실 앞으로 갑시다. 내일 아침에, 얼 것 같아요. 제일 춥다는데. 아, 네. 그렇게 해서 의자나 본인의 책상, 대표님들 책상을 그쪽으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네. 이제는 이제 물이 바로 재물이라고 네, 말씀드렸으니까 아까도 많이 말씀하셨죠. 활용하는 것을 네. 염두에 두시고 특히 중개사 하시는 분들은 물을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물에 흐르는 방향. 네, 방향, 물이 나를 등지고 돌지 않았는지, 음, 나를 이렇게 유정이란 말은 껴안는다는 뜻이 있는데 네. 유정하게 나를 안고 돌아야 돼요. 그게 제일 좋다고 아까 그러셨어요. 네. 안고 도는 게 가장 좋다. 상당히 그게 염두에 꼭 두셔야 돼요. 그러면 실내에서 우리 부동산 아까도 사무실 뭐 소파 위치 말씀하셨지만 실내에서도 이렇게 위치를 가구나 이런 걸 놓거나 뭐 풍수를 또 볼 수 있는 게 있죠, 교수님. 이제 제일 중요하죠. 근데 네. 지금까지는 밖에서 이제 이렇게 쭉 우리가 봤으니까 네.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네. 네, 집 집 안에 안에. 또 배치나 이런 네. 것들, 뭐 침대 위치,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소파, 그리고 뭐 사무실 같은 건 책상, 뭐 근거 위치 이런 거 다 보더라고요, 교수님. 네. 특히 문의 위치도 많이 보던데 그것 좀 알려주세요. 어떤 게 좋은 건지. 일단 뭐 대략적으로 한번 현관 한번 볼까요? 현관. 네. 현관 우리가 이제 기운이라는 것은 형체가 없어요. 그렇죠. 기라는 건 형체가 없어요. 그래서 네. 따뜻한 걸 만나면 따뜻하게 되고 네. 뾰족한 걸 만나면 뾰족하게 돼요. 네. 그래서 즉 말하면은 기는 형체가 없어요. 나한테 오는데 나한테 올 때 그 뾰족한 것이 나한테 오면은 내가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찔리니까 아프죠. 둥글둥글하게 와야 되겠죠. 네. 그런 의미를 이제 먼저 갖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기운이 우리 집으로 들어올 때는 네네. 거의 한 7, 80%는 현관을 통해 들어와요. 그렇겠죠. 일부는 이제 창문을 통해서도 오기는 하는데 네. 대부분이 현관을 통해서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현관을 통해서 오니까 들어오는 기운이 좋은 기운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현관이 매우 중요하겠죠? 매우 중요하죠. 네. 그래서 현관은 항상 깨끗하게 해야 된다. 깨끗하게 해줘야 한다. 특히 신발, 또 쓰지 않은 무슨 우산이라든가 어떤 신문지라든가 뭐 이런 거 다 치워놔야 되고 깨끗하게 신발도 정리. 깔끔하게 신는 신발만 딱 넣고 그렇죠. 필요 없는 건 딱 네. 집어넣고. 네. 그 현관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인테리어도 요즘에 많이 하시죠? 네, 많이 하죠. 풍경화 그림이라든가 네. 이런 것을 놓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해드리는데 많이 여기서 상담을 해드리는데 네. 무조건 풍경화라 해서 무조건 놓고 어떤 분은 해바라기만 무조건 좋은 걸로 아는데 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아, 네. 본인한테 맞는 게 있고 네.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조금씩 달라요. 그게 음. 이제 흔히 보는 것이 이제 사주팔자인데 네. 자기한테 좋은 색이 있고 그렇죠. 자기한테 좋지 않은 색이 있거든요. 네네. 가령 예를 들면 노란색이 자기한테 안 좋은 사람은 해바라기 걸면 안 되겠죠. 그런 것도 봐야겠네요. 그런 것도 무조건 약간만 해바라기 보면 좋다고. 되는데 좀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네. 간단히 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지금 본인 스스로만 막 판단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네네. 옆 사람한테 조금만 조언을 얻으면 되죠. 네. 뭐 저한테도 제 전화번호 나갔나요? 아직 안 나갔는데 제가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나중에요, 교수님. 네. 그러면은 저한테 질문해도 그 정도는 제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교수님, 제가 그런 말 들었는데 현관에 딱 들어가자마자 거울이 보이면 이제 복이 반사해서 나간다. 그래서 현관 들어가자마자 거울이 있으면 치워야 되고 막아야 된다. 그거 맞는 얘기군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얘기죠. 네. 그러니까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네. 좋은 것만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안 좋은 것도 들어와요. 그렇죠. 안 좋은 것도 들어오는데 안 좋은 것 들어온다고 해서 현관을 아주 폐쇄하면 안 되겠죠. 그러겠죠. 좋은 것도 들어야 되니까 네.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아주 영양가 있는 것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먹다 보면은 네. 다 두루두루 그게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관은 좋은 것도 들어오지만 안 좋은 것도 들어와요. 그래서 안 좋은 것 들어오는 걸 방지하겠다고 거울을 갖다 붙여놓으면은 네네.
좋은 것도 못 들어온다는 들어오는 얘기죠. 거네요. 네, 그래서 들어오다 현관에다가는 거울을 정면에 붙이는 것은 아니다. 거울의 특성은 반사잖아요. 네. 반사라는 것은 내쫓는 거니까. 좋은 게 들어오려다가도 거울이 있으면 그냥 나가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관에 정면으로 거울 붙이는 건 아니고 네. 이제 붙일 때는 측면으로 붙여야 되겠죠. 그렇죠. 바로 안 보이게. 네, 옆으로 붙이는데 그것도 가능하면은 이제 함몰식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네. 벽보다 약간 안으로 들어가게. 아, 거울을 붙일 때도? 그 벽에다가 붙여가지고 튀어나오게 하는 것보다는 네.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네. 여러분, 현관 가서 보셔서 거울 앞에 있으면 다 막아버리고, 네. 숨겨버려야 됩니다. 좋은 기운이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전신 거울을 붙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현관에. 네. 근데 신발장 안에 붙이는 것은 뭐 큰 문제 없는데, 네. 밖에 전신 거울이 있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측면에 있어도요, 교수님? 측면에 있어도. 아. 너무 큰 거는, 이제 과유, 그렇죠. 너무 많은 거니까. 네. 예. 아,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아래쪽에다가, 뭐 아티지를 붙인다든가. 아, 거울이 하나 놓는다. 측면에 너무 크면 또, 그걸 너무 좀. 크면은. 막는 또 의미로 뭔가를 넣어서 네. 좀 막아주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좋다. 신발장의 겉면이 거울로 된 집이 있거든요. 예, 요새 짓는 집 그런 집 많아요. 그런 집이 많죠. 네. 그래서 그런 집을 제가 몇 군데를 봤는데 너무 커서 그 집을 제가 아트지로 이렇게 좀 가리. 꼬마들이 있어서 네. 그 앞쪽에다 이제 애들 나비 모양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걸로 붙여드렸어요. 교수님이 되게 세심하게 또 그런 거를 컨설팅 해주시네요.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도 될 겁니다. 네. 특히 이제 그 맨 밑에 써져 있는 것처럼 외투, 신발, 가방, 우산, 광고물, 무료 신문 이런 것은 현관에 넣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수님 그 문을 딱 열고 본인 집에 들어오는 현관 말씀하세요? 아니면 바깥의 현관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현관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무료 신문 같은 건 여기서 바깥에 말씀드리는 있잖아요. 것은 내 집의 현관입니다. 내 집 안에. 집 안에 그러니까 신발 벗어놓는 그 공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 그 공간은 여러분 깔끔하게 치워 놓으셔야 된다고 항상 합니다. 깨끗하게. 그리고 청소할 때마다 거기 같이 청소해 주시고. 같이 청소해야 돼요. 맞아요, 거기. 깨끗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현관 관리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네. 아까 언뜻 얘기했지만 이거는 이제 대문하고 특히 사무실 대문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대문하고 요 물의 방향하고 보시면은 물이 위에서 이제 아래로 이렇게 흘러갈 때 그렇죠? A, B, C로 이제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네. A는 물이 내려가는 쪽을 보고 있죠? 네네. B도 내려가는 쪽을 보고 있죠? C가 제일 좋네요. C는 오는 쪽을 보고 있잖아요. 네. 이제 이렇게 환포되는 안쪽, 물이 돌아가는 안쪽이 좋은데 네. B하고 C가 좋겠죠. 그렇죠. C도 좋고 B도 좋고. B도 좋은 거예요, 교수님. 네, A는 이제 그 돌아가는 바깥쪽에 있잖아요. 바깥쪽에만 있는데 B는 안쪽에 있네요. B는 안쪽에 있어서 좋은데 네. 현관이 물이 내려가는 쪽을 바라보고 그렇죠. 있으니까.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좋죠. 그렇죠. 차라리 네, C가 제일 좋은 거 같은데. 그렇죠. 여기서는 C가 제일 좋습니다. 네. 이거를 이해하셨으면은 오늘 이제 성공한 거죠. 요거만 이해해도 오늘 많이 걷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여기 오른쪽에 써놓은 것은 좀 어렵게 써놨죠, 말이. 그러니까요. 말이 좀 어려워요. 이거는 공부를 하시면은 금방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죠. 네. 저도 사무실 얻을 때 보면 문이치가 어디냐고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 공수 네. 보시면 문이치가 잘못됐다 자꾸 그러시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네요. 네, 여기서 이제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아파트인데 아파트에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 네. 안방이 저렇게 대각선으로 이제 문하고 침대가 대각선으로 놓여 있죠. 네. 침대 위치를 좀 설명해 드리는 건데 네네. 맨 위에 있는 거, 맨 위에 왼쪽에 있는 거는 네. 이거 표시 여기 네, 해볼까요? 예, 할까요? 요 대각선인데 네. 지금 여기 벽이죠. 벽이네요. 예, 여기 벽이죠. 네. 벽에 이렇게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 침대는. 왜냐하면 예, 벽은 산으로 보고 창문은 아. 물로 봐요. 그럼 우리가 배산임수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배산임수니까 산에다 머리를 대는 게 좋겠죠. 그렇겠죠. 벽에다 머리를 대는 게 그리고, 좋죠. 네. 그리고 이렇게 문의 옆에 바로 옆에 있으면 이게 안 좋은 거죠. 이건 충살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찌르니까 안 좋고. 네. 여기도 이제 벽에 붙여서 아주 좋죠. 네. 그런데 여기 좀 떨어져 있죠, 이렇게. 네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좋다 이거죠. 한 2, 30cm 떨어지는 게. 아예 바짝 붙이는 것보다. 바짝 붙이는 것보다. 왜 그러냐면 바짝 붙이면은 네. 밖의 온도하고 안의 온도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온도 차이가 있으면 그 안에 반드시 바람이 만들어져요.
온도 차이로 인해서 바람이 만들어져요. 네.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 내려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회오리 바람이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바짝 붙여놓으면은 이제 우리가 벽을 손에 대보면 차갑잖아요. 차가워요. 그 차가운 기운이 내가 머리를 잠잘 그러면? 때 내 머리를 때린다고 보는 거죠. 아, 그 붙이긴 붙이는데 너무 바짝 붙이지 말고 한 2, 3cm는 떨어뜨려서. 조금만 떨어뜨려 놓으면 돼요. 조금만. 네, 그래서 이제 완충지대를 만든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그게 이제 허용하는 사람에 한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 집이 너무 좁아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붙여도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좀 이렇게 여유가 있는 집은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는 거고요. 대성 오트님 부동산 옆으로 회오리 바람이 부르신대요. 어떡하죠? 빨리 사무실 빼세요. 회오리 바람 안 됩니다. 바람을 막아야 합니다. 아, 부동산 쪽에 회오리 바람이 분다고요? 네. 거기는 그 맨 끝집일 거예요 아마. 지금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그 네. 부동산 농담인 거예요? 진짜 진담인가요? 진담이죠, 교수님. 진담? 저분이 농담하실 분은 아니세요. 그래요? 옆으로, 맞아요. 맨 끝집이신가 봐요. 맨 끝, 아마 사무실이 맨 끝에일 겁니다. 네. 끝이니까 바람이 불겠죠. 네. 그럴 때는 비보를 해야 되겠죠? 네. 어떻게 바람이 안 불게 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해요? 막아야 되겠죠, 뭘로? 뭘로 막으면 될까요? 이제 일단은 좀 가벼운 화분으로 막는 방법이 있겠죠. 아, 바람 바깥에. 그런데 그 화분이 어지간한 걸 갖다 놓으면 넘어지겠죠. 그렇죠, 바람 좀 많이. 두꺼운 걸로 네. 갖다 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밤에 놔두고 퇴근을 하셔야 될 텐데 그렇죠. 누가 집어가죠? 네. 아주 못 가져가는 무거운 걸로. 물도 내려오신대요, 물도. 어떡하면 좋아요. 총체적으로 좀 초체이 그러죠. 난국이네요. 대성어트님은 상담하셔야겠어요, 교수님하고. 네. 네. 나중에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제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이렇게 이분처럼 네. 벽에다가 못하고 네. 창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죠. 네네. 이럴 때는 이렇게 커튼으로 막는 거예요. 창문을 막으면 되는데 아. 커튼으로 막게 되면 이제 벽이 만들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요때 커튼은 두꺼워야 되겠어요? 얇아야 되겠어요? 아주 두꺼워야겠죠. 그렇죠. 벽처럼. 돈을 써서라도. 아, 우리 저 대표님은 쏙쏙 막 쏙쏙 하나 가리키면 둘을 알죠. 그렇습니다. 빨리 지금 네, 그렇게, 지금 우리 네. 커튼 맞추러 가야 됩니다. 아주 그렇게 큰 하면 커튼. 되겠습니다. 네. 예. 침대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침대 위치 알려주세요. 이렇게 문 바로 옆에 있으면은 네. 안 좋다고 금방 아까 말씀드렸어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흉이야, 흉. 그죠? 그럼 그 앞쪽에 있으면 그것도 별로 안 좋을 것 이것도 같은데요. 흉이죠. 네. 당연히 문 열 때마다 찌르니까. 네네. 대각선이 제일 무난하다고 그랬죠? 네, 여기 좀 괜찮을 것 제일 같고요. 무난하다고 그랬습니다. 대각선이 있어도 이렇게 창문이 있으면은 네. 또 창문도 이렇게 커튼을 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별로 좋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벽이 있으면 좋은데 네, 창문이 네. 있으면 별로 안 좋다. 그렇죠. 그래서 비보라기 위해서는 두꺼운 커튼을 달면 조금 낫다. 그럼 이제 안 좋으면 반드시 답이 있다고 그랬죠? 네. 답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안 좋다는 이유가 뭐겠어요? 안 좋은 이유. 요거는 뭘까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게 네. 그러면 여기 찌르니까 네. 찌른 걸 막으면 되겠죠? 거기다가 뭘로 막아요? 이렇게 막으면 되겠죠? 네. 이게 바로 뭐지 뭘 넣으면 여기 막으면 되죠. 이렇게. 뭐 칸막이 같은 네, 걸로. 칸막이로 막으면 되죠. 그렇게 하면 칸막이로 되구나. 막으면은 이렇게 가림막으로 막으면은 이렇게 괜찮아지겠죠. 네네. 이때 그 가림막의 높이는 네. 침대에서 내가 누웠을 때 보이면 안 돼요. 저쪽이 밖이 보이면 안 되니까 침대에 아주 꼭대기까지 뭐 하라는 건 아니고 사람이 섰을 때 가슴 높이 정도 되면은 안 보이잖아요. 누웠을 때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 있어요. 인테리어로 이렇게 병풍처럼 생겼는데 그렇게 막을 수 있는 것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걸 하시면 된답니다. 이것도 이거 마찬가지죠. 이것도 앞에 여기도- 막으면 되겠죠. 네, 네, 막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막으면 됩니다. 이게 비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다는 얘기죠. 네네. 안 좋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답이 있어야 돼요. 네. 이거는 양쪽으로 창문이 있다는 얘기는 네. 여기로 지나간다는 얘기잖아요. 바람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안 좋으니까 뭘 한 군데를 막아야 되겠죠. 커튼을 두꺼운 걸 친다던가, 하나는 창문 안 쓰게, 안 쓰게. 오케이. 만들어 놓는다던가. 그러면 어느 쪽에 막는 게 좋겠어요? 그쪽이, 침대 쪽이 옆쪽이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는 아까 저 창문 때문에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창문을 창문을, 커튼을 막는 방법도 있지만은 네. 이런 경우에는 방향을 바꾸면 되죠. 그렇죠. 머리 위치를 이렇게 머리 돌리면 위치만 되겠네요. 바꾸면 되죠. 이렇게 창문 바꾸면 되죠? 쪽으로. 네. 예, 그러면 좋아지죠. 이게
이 침대 하나를 바꾸는 요거에 쉬운 것 같아도 얼른 안 떠오르거든요. 풍수 공부를 하면은 금방 떠오르는데 그죠. 이 침대 위치 놓는 것도 머리 놓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해서. 제일 중요하죠. 그쵸. 머리가. 머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말씀드렸잖아요. 네. 실제로는 맨 첫 시간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이 나침판인데 이게 폐철이에요. 폐철. 이걸로 보는 거예요. 이걸로 봐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방향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 방향을 위치를. 봐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로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렵게 느껴지죠. 근데 어려운 건 아닌데 괜히 이제 겁먹죠. 저걸로 하게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우리 여기서도 지금 두인 아카데미에서도 강의를 하잖아요. 우리가. 네네네.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은 좀 오시면은 쉽게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 공부하시고 네. 싶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아마. 네. 간단하지만 생활 풍수가 되게 네. 중요하니까. 책상 한번 볼까요? 아이들 책상도 그렇고 어른 책상도 그런데 책상은 이제 문 옆에 이제 놔도 돼요. 우리 아까 침대에 놓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침대는 안 된다고. 책상은 앉아 있을 때 하는 거니까 깨어 있을 때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옆에 놔도 되는데 네. 지금 이렇게 처음에 여기 있는 거 이건 좋은 거예요. 좋은 위치네요. 네, 이것도 좋고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제일 좋죠 이게 대각선 그러네요. 있으면서도 있으니까 네. 이제 저런 것은 사무실에서나 저렇게 하는 거지. 네. 가정집에서 아이들 방에 저렇게 하는 집은 힘들죠. 네. 공간 활용 면에서. 네.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게 제일 무난하겠죠. 네. 근데 이제 요렇게 앉아 있으면은 찌르죠. 찌르네요. 찌르니까 요거는 안 좋아요. 요거는 문이 충하기 때문에 안 좋고 네. 창문 앞에 있는 것도 썩 좋게 안 봐요. 창문을 마주보고 있는 것도 안 좋다. 왜냐 공부를 안 하니까. 아. 창문 밖에서 무슨 조그만 소리만 나도 이렇게 사람들이 내다보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도 커튼을 제대로 쳐주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면 되고요. 저희 사무실이 저 모내 층암이 저렇게 생겼는데 제가 저러고 앉아 있는데 앞에 중간 문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럼 괜찮은 거죠. 네네. 그게 바로 중문인데 네. 중문이 있으면 괜찮죠. 그쵸. 저희 책상 앞에 중문이 있고 문이 또 저렇게 마주보고 있긴 한데 중문이 있어서 비보가 될 것 같아요. 네네. 중문 꼭 닫으셔야 돼요. 아. 중문 열어놓으면 의미 없어요. 그럼 중문을 반쯤 닫아서 저는 이렇게 숨어 있으면 괜찮나요? 책상이 반쯤. 지금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교수님. 아니 닫으면 닫는 거죠. 반쯤 닫아요. 보여야 되니까. 가능하면은 다 닫으시고. 네. 문이 이렇게 제일 나쁜 게 맨 끝에 있는 겁니다. 이게 앉아 있는 사람의 뒷머리가 보이는 것은 아주 안 좋게 제일 좋아. 안 좋아하는 그래서 거는. 네. 가능하면은 물론 집에서는 저렇게 놓으면 안 됩니다. 아이 책상이 저렇게 돼 있으면 애가 큰일 납니다. 아, 그래요, 교수님? 그래서 저거는 반드시 그러니까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아이의 옆 얼굴이나 앞 얼굴이 보여야지 뒷머리가 보이면 안 됩니다. 근데 보통 집에서는 뭐 사무실은 그렇지 않은데 저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벽을 보고 공부를 하고 그건 엄마들이 전혀 풍수 공부를 안 한 거고 잘못 놔주시는 요즘에는 많이 알려져 가지고 네. 저렇게 놓는 사람 드물죠. 이제는 네. 만약 저렇게 놓고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빨리 책상 바꿔줘야겠네요. 오늘 방송 듣는 분들이 가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여러분 빨리 가서 책상 어떻게 놓는지 또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주시고. 네. 사무실이 저런 경우가 꽤 돼요. 네. 왜 그러냐? 사무실은 사무실 하나만 놓는 것이 아니라 책상이 여러 개니까. 여러 개를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놓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은 문을 바라보는 위치에 있고 네. 한 사람은 문을 등지는 위치에 있다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어렵겠죠. 좋은데 앉아있는 사람은 승승장구하고 나쁜 위치에 앉아있는 사람은 맨날 아픈 거 아닐까요? 진짜 그래요, 교수님?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 실제로 진짜? 그러는데 네. 이제 그거를 내가 S 생명에 가서 강의를 했더니 네. 자리 바꿔달라고 난리가 났죠? 난리 났어요. 그래서 그럴 것 같습니다. 말 조심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그 가림막 있었잖아요. 네네. 가림막을 문 앞에다가 해놓으면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또 그 중문이 또 있어요. 문 앞에. 그럼 되겠네요. 문 닫고 있으니까. 문 닫으면 됩니다. 성공했습니다, 오늘. 예, 아유, 마음이 좀 놓입니다. 이렇게 중문이 중요한 거네요. 가림막. 책상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특히 아이들 방 오늘 한번 가서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요. 네. 골목길에
그 끝집이 안 좋다고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죠. 그런 얘기 많이 골목길 들었어요. 끝집. 네. 골목길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음. 특히나 이제 그 집에서도 복도 끝에 있는 거. 복도 끝집은 안 좋아요, 교수님? 또 끝집 또 사무실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아. 똑같은 위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그 청와대 옆에 그 서촌에 있는 네네. 유명한 사람의 집이에요. 유명한 사람이 살았던 집. 저기 그 끝에. 저기 지금 현관이 보이는 네. 대문이 보이는 대문이 그 보이는 하얀색 대문. 네. 네. 거기에 태극기가 걸려 있잖아요. 아, 네, 그러네요. 네. 이분이 누구냐? 네. 이분이 여기 써져 있죠? 국회의장으로 해공 물러나신. 신익희 선생 가옥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아, 그러시구나. 국회의장에서 물러나면서 여기서 1년 9개월을 사셨대요. 네네. 그런데 이 집에 사는 선거 유세 도중에 대통령 선거 예. 유세 도중에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우연의 일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네. 이런 집에서 살면은 좋지 않다. 아, 골목의 건강에- 막다른 끝집. 건강이 좋지 않다. 이제 이렇게 대문이 지금 여기서 보이잖아요. 네, 대문이 보이죠? 보이는데 대문이 이렇게 보이지 않고 옆에 있는 건 상관없어요. 아, 끝집이라도. 네, 끝집이라도. 그러면은 비보를 할 수 있겠죠. 네. 네. 네, 가능하면 안 사는 게 좋겠지만은 그렇죠. 꼭 굳이 이제 살아야 될 수밖에 없고 아니면은 이런 거 모르고 살았다가 갑자기 이제 배우면 또 비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런 끝집은 피하는 게 좋겠어요. 여기 능합이라고 아까 표현 아까 해드렸던 높은 집인데 건물 사이에 있는 네. 작은 건물. 그 지붕을 보시면 이렇게 새까맣잖아요. 네. 저런 것들이 이제 그 바람이 지금 저 화살표로 줄줄이 점 찍어 놓은 것이 네, 바람에 바람이 흐르죠. 불어가지고 벽에 부딪혀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네네. 흘러내릴 때 이제 그 지붕을 덮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거기는 음기가 세겠죠. 그렇겠네요. 살아있는 사람이 살게 되면은 건강이 문제가 있을 급속도로 거다. 악화된다. 그럼 이런 집을 교수님, 이렇게 높은 요 같은 그 높이로 다시 재건축을 하거나 그러면 상관은 없을까요? 다른 데하고 똑같이 높이로. 높이로 예, 더 그러니까, 높거나.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어느 분들한테 네. 옆에서 이제 그 다른 집이 짓는다고 하면 같이 따라서 지어줘야 돼요. 본인만 낮게 있으면 안 좋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이것도 뭐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분도 돌아가셨어요. 아, 집주인분께서 네. 여러분 무섭습니다. 네,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가능하면은 네. 아파트에서 이렇게 보면은 네. 경사가 이렇게 져 있잖아요. 네, 경사가 심해 보이네요, 여기는. 경사가 졌는데 네. 경사 쪽으로 따라서 물이 내려오겠죠. 그렇죠. 아까 네? 물이 흐름이 도로를 보면 알 수 있다 이거 하셨어요. 이거 좀 나올 수 있게. 네네, 제가 표시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물이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제 만나겠죠. 여기서 만나겠죠. 물이. 그렇죠. 거의 고이는 장소일 것 같아요. 이렇게 되죠. 그런데 물은 아까 재물이라고 그랬죠? 네, 물은 재물이다. 그러면은 이 아파트 입장에서는 물이 다 흘러 내려가는. 물을 내보내는 입장에 서 있는 아파트네요. 그렇죠. 물이 흘러 내려보내는. 내려가야겠죠. 네. 그런데 어느 분이 여기 보시면 이쪽은 물이 보이잖아요. 여기가 보이죠? 그렇죠. 보이죠? 근데 이 집에서? 뒤에 숨은 다른 호수는 안 보이잖아요, 지금. 안 보이네요. 동이 네. 가려서 안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이는 집하고 안 보이는 집하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물이 이렇게 합해져 가지고 요 집은 여기 보이고 네. 다른 집은 또 안 보이는 집은 상관없고. 네. 그러니까 물이 보이는 집은 어떻게 되겠어요? 재물이 재물이 새겠죠? 나가겠죠. 계속 나가겠죠. 나가겠죠. 그럼 같은 아파트라도 이렇게 요런 Y자 도로에서도 그게 안 보이는 집은 괜찮은데 저 아파트가 다 안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저기 본건이라 표시된 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물이 나가는 그 길이 보이는 집이 별로 안 좋다는 말씀이죠. 안 좋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또 비보를 해야 되겠죠. 안 좋으면 반드시 답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팔아야죠. 금매로 팔아야 됩니다. 팔면은 이제 팔아야 본인은 합니다. 괜찮은데 다른 사람은 또 힘들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런 데는 안 보이게 하면 되겠죠. 어떻게 안 보이게? 안 보이게 하는 방법이 금방 얘기했잖아요. 커튼 치는 방법. 커튼을 닫아놓고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이제 답답하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화분을 적절히 하려고 하면 돼요. 베란다나 네, 발코니에 화분을 그쪽에 여기가 보이는 이쪽이 보이는 쪽에 화분을 놓게 되면은 근데 이럴 때 화분은
뭐 선인장 이런 걸 넣으면 안 됩니다. 잎이 많은 걸 넣어야 될 것 잎이 같아요. 넓은 걸. 넓고 많은 네,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무나무. 음. 고무나무가 적절히 활용되죠. 네. 동백 뭐 이런 것도 사실 안 떨어지는 걸로. 그렇죠. 그런 걸로 하면은 괜찮겠습니다. 여러분 동백나무, 고무나무 사러 가야 됩니다, 빨리. 네. 오용오용 나무로 하면 된다고 하시네요, 비보를. 네. 그러면은 또 저기 중개사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팁들이 있어요. 지금도 팁이 너무 많이 됐어요, 교수님. 네. 네. 뭐 본인 집뿐만 아니라 또 물건 나온 것도 그런 눈으로 보면 이게 좋은 물건이다, 나쁜 물건이다 확실히 알 수 있고 또 본인 사무실, 또 사무실 구해주시면서도 또 알 수 있는데 또 다른 팁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교수님. 이제 중개사님들이 많이 오셨다고 그러니까 네. 혹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이사 갈 때 뭐 손 없는 날 이런 말이 많이 하잖아요. 네, 많이 하죠. 이제 달력에도 보면 손 없는 날 동그라미 표시돼 쳐져 있고. 있고. 꼭 그날만 이사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거를 옛날부터 우리 저 민초들, 네. 우리 백성들이 많이 이용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믿는다 안 믿는다 차원을 떠나서 네네. 이왕이면 하는 게 좋겠죠. 좋은 건 좋은 거라고. 예. 근데 중개사님도 그걸 알아야 되는데 제일 먼저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삼살방, 대장군방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간단하게 그걸 이제 생활역학이라고 그러는데요. 네네. 생활역학을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사 가는 방위가 있어요. 삼살방과 방향. 대장군방이라고 있는데 네. 올해 2019년 네. 기해년, 네. 기해년이 언제까지냐? 양력설도 아니고 음력설도 아니고 네. 입춘이에요. 입춘. 내년 입춘까지. 내년 입춘. 네. 내년 입춘이 2월 4일입니다. 2월 4일이요. 2020년 2월 4일. 네. 정확히 18시 03분. 18시 03분. 아, 적어야 돼요. 적어야 돼요. 2020년 2월 4일 18시 03분까지가 올해 이제 기해년이랍니다.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하는 게 요게 이제 책력이라고 그래요. 책력. 네. 책력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다 자세히 나와 있는데 네네. 이런 것도 이제 가르쳐 주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풍수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이런 것도 설명해 드려요. 네. 드리는데 입춘부터가 내년이에요. 입춘부터는 내년. 이제 다음 해라고 보면 다음 해라고. 네. 2020년이 되는 거죠. 이게 쥐띠가 되는 거죠. 네, 주띠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올해는 1월 25일이 설날이죠. 네. 그럼 1월 25일 설날에 태어난 사람은 나는 이제 쥐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사주적으로나 이렇게 풍수적으로 볼 때는 입춘까지는 쥐띠가 아니고 네, 이제 기해년 돼지띠라고 판단이 되는구나. 입춘 네. 날부터는 이제 쥐띠가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날이 1월 11일인데 네. 1월 11일까지는 이제 그 사람 태어난 사람은 애매해지죠. 그렇죠. 애매하죠. 양력으로도 그렇고 다 이제 그 2020년에 태어났다고 하고 음력으로 봐도 20년인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사주를 뽑으면은 2019년으로 돼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내 사주가 틀리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 그때 태어나신 분들. 네네네. 근데 아무튼 이제 우리가 삼살방 이렇게 금년도의 삼살방은 네. 서쪽이에요. 이게 교수님 연도마다 달라요? 연도마다 달라요. 아, 방향이? 네, 네. 네. 올해는 그럼 삼살방 서쪽으로 가야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거죠. 가지 말라는 거죠. 안정마다. 예. 띠별로 다 돼 삼살방은 있네요. 이사시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개인띠가 아니고 올해가 돼지띠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에 이제 돼지띠는 서쪽으로 가지 마라 이 뜻이에요. 그럼 올해는 서쪽으로 이사 가면 안 되는. 내년도에는 뭐죠? 쥐띠니까 쥐띠면 쭉 맨 내려가서 밑에 있네. 남방. 남쪽으로 가지 말라. 이사를. 네. 이거는 현재 있는 우리 집에서 새로운 이사 가는 집의 방향이 남쪽일 때는 내년도에 가지 말라는 얘기죠. 지금 막 머리에서 굴리고 있어요. 방향을 막. 현제 오. 우리 집에서 서쪽은 이사 아니다. 갈 집, 이사 갈 집을 그쵸, 그쵸? 이제 지도로 보면 어느 정도 나오죠. 나오죠, 바로. 네이버나 이런 데 보시면 금방 나오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대장군방이라고 또 있어요. 네. 대장군방은 사실은 이제 이사보다는 집 수리할 때 많이 쓰는 방인데 우리 저 어르신들이 대장군방이도 똑같이 삼살방처럼 취급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명 잠깐 드리면은 네. 대장군방은 올해는 서쪽이에요. 서쪽이 또 안 좋은 거예요, 교수님? 그렇지, 그걸로 가지 말라는 거니까. 그쵸. 올해는 서쪽. 네, 내년에도 대장군방이 서쪽이에요. 3년간. 아, 쥐띠랑 같이 있네요. 돼지, 쥐띠, 소띠. 소띠까지는 네.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대장군방이 서쪽이고 삼살방은 내년에는 남쪽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중개사님들은 요거를 알아놓아야 좋겠죠. 알아놓으면 너무 알아놓으면 좋겠네요. 좋겠죠. 그리고 어느 분이 얘기할 때 그걸 설명해드리면 좋겠죠. 네네. 최소한 올해하고 내년에 3, 4일방이 어느 쪽인지는 알면 좋겠죠. 네. 이사 손 없는 날은 이제 설명 한번 드려볼까요? 네. 손 없는 날이 흔히 우리가 9일, 10일은 손 없는 날로 알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원리는 이렇게 됩니다. 음력입니다. 이거는 음력. 음력으로요, 여러분. 음력 날짜로 해서 네. 1일, 2일은 동쪽이에요. 1일, 2일은 음력으로 동쪽이다. 네. 이건 나오게 네, 한번 나오게 해볼까요? 표시해드릴게요. 1일, 2일은 동쪽이고 네. 3일, 4일은 남쪽이에요. 네. 그 다음에 5일, 6일은 서쪽이고 네. 또 7일, 8일이 북쪽인데 네. 요즘에는 팔개방일을 써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1일은 동쪽이고 2일은 여기 남동쪽이에요. 아, 2일은. 8개의 방해를 써서. 네. 3일은 남쪽, 4일은 남서쪽, 네? 네. 5일은 서쪽, 6일은 북서쪽, 네. 7일은 북쪽, 8일이 북동쪽 이렇게 네네. 8개 방해를 쓰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이 하지 말라는 거는 가능한 대로 이렇게 넓게 놓고 우리가 해야지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안전하죠. 근데 굳이 막 이걸 막 따져가지고 너무 좁게 해놓으면은 자기 습관에 자기가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네네. 동쪽은 1, 2일, 남쪽은 3, 4일 이렇게 하는 게 그냥 큼직큼직하게. 예, 네. 예. 그게 낫고 그 다음에 이제 7일, 8일은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손이 이날 있다는 얘기예요. 손이 있는 날. 동쪽은 1, 2일 날 신이 여기 지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1, 2일 날 이사 가면 안 돼요? 이사 가면 안 돼. 동쪽으로 가면 안 된다. 어. 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만 이해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방향에 따라서 손 없는 날이 다른 거네요, 교수님? 방향에 따라 손 없는 날이 다른 거. 내가 이사 가는 방향에 따라서? 그렇죠. 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우리 집에서 새로 이사 갈 때 동쪽이다 그러면 1, 2일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사 가는 날, 손 없는 날은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표시돼 있잖아요. 그거 이제 9일, 10일이잖아요. 네. 9일, 10일인데. 그냥 그거는 이게 일방적. 무슨 얘기냐? 1, 2일 날은 동쪽에서 신이 지키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 3, 4일은 남쪽으로 가면 안 되고 5, 6일은 5, 또 안 되고 6일은 서쪽으로 가면 안 되고 7, 8일은 북쪽 가면 안 되고 7, 8일은 북쪽으로 가면 안 그러니까 되는데 90일만 남은 거네요. 9일, 10일은 이 신들이 하늘에 조회하러 올라간대요. 네? 신들이 하늘에 오른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상에는 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사 빨리 가야겠네요. 그때 이사 가는 거지. 아무 방향이나 막 가도 되는 거네. 그때는 아무 방향이나. 그런 의미가 있는데 네. 하도 이게 손 없는 날이라는 말이 이제 많이 쓰고 달력에도 표시되고 있죠. 이걸 흔히 이제 우리가 손 없는 날 태백살이라고 그래요. 네. 이 태백살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일, 10일 날은 이삿짐 센터도 비싸요. 비싸고 바쁘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8일간의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제가 네. 동쪽으로 가면 1, 2일만 피하면은 90 아니라도 좋은 거고. 그렇죠. 남쪽으로 하면 3, 4일만 피하면 뭐 다른 날 선택해도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와, 여러분 팁입니다. 하니까, 팁.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요거 하나 알고 있으면 이사 가시는 날 언제죠? 어느 쪽으로 가시죠? 그럼 9일, 10일 아니라 이날도 가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니까요. 네. 그러면 교수님 오늘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금 제가 흥분했습니다. 지금. 그랬는데, 오늘 해주신 것 좀 선택적으로 이렇게 딱딱 정리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용 너무 좋은 내용 많이 해주셨는데.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제일 관심이 있는 것이 우리가 건강이죠. 그럼요. 건강. 네. 건강은 제일 먼저 택지가 집의 택지 모양이 좋아야 돼요. 네, 바닥 모양. 택지가 제일 좋은 것은 네모난 거죠. 네모난 거죠. 제일 나쁜 게 세모난 거. 아. 삼각형이 제일 나쁘죠. 네. 그리고 이제 집의 모양, 가상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집의 모양이 이뻐야 돼요. 이쁘다는 표현은 오늘은 이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아까 양쪽이 벌어지는 집은 안 좋다고 그랬죠? 하늘에 욕하는 집이라고. 그렇죠. 아까 그 건물도 보여주셨어요. 네. 그런 것은 안 좋다. 네. 아파트 현관하고 부엌, 안방이 배합이 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네. 저기서 말하는 배합은 네네. 아까 그 폐철로 방위적으로 배합이 돼야 된다. 아, 방위가 맞아야 된다? 방위가 맞아야 된다. 그 얘기시구나.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방위를 오늘 방송에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복잡하죠. 너무. 그래서 조금 공부 좀 하시면 되는데 네. 그거는 이제 또 다른 기회에 또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택이 대문과 배합이 돼야 되고 네. 배산임수 형태 아까 얘기했죠. 네, 배산임수, 건강양수 같이 네, 세트로 네. 외워야 된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곡살풍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네. 건물과 건물 사이에다 집을 지면은 그 사이에 바람이 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집이 위험해진다. 그렇죠. 바람을 막아야 되는데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된다. 들어오면 안 된다. 네. 또 흔히 우리가 범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모서리 건물 모서리가 우리 집을 찌르면 안 돼요. 앞 건물의 모서리가 우리 집을 찌르면 안 된다. 아. 그럼 우리 집이 조금 높고 있는데 모서리가 이렇게 딱 보이거나 이러면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 건물의 모서리가 보이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도 내내 비보가 있겠죠. 네. 뭐 커튼을 친다든가 안 보이게 어떻게 해야 되죠. 화분을 못하든가. 아주 큰 모서리 같으면은 화분 가지고도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옆 건물을 부셔야 돼요. 그렇지? 부셔야 돼요. 그래서 네. 이제 이 시내에서 보면은 네. 큰 건물들, 빌딩들이 유리로 많이 해놓죠. 맞아요. 겉에를. 유리로요. 그게 반사시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옆 건물이 크게 찌르기 때문에 네. 반사하려고 유리로 하는 거예요. 아, 그게 그런 의미로 네, 또. 그렇죠. 아, 옆 건물에 모서리가 유리로 있으면 반사돼서 안 네, 보이고 네, 그쪽으로 네. 다시 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유리도 이제 약간 불투명한 유리로 해서 거울처럼 만들잖아요. 그렇죠. 거울처럼 만들죠. 네, 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옆집에서 너무 세다 그러면 거울로 비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울로 반사하는 방법. 네. 또 이렇게 변압기 같은 데 노출되면은 면역력이 톡 떨어져요. 그렇죠. 전자력에 조심하셔야 되고. 네. 맨 밑에 이제 사주에 부족한 오행을 보완해서 실내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 했는데 네. 이거는 이제 본인의 색깔이 있어요. 개인마다 다 다른 거잖아요. 네, 네. 교수님.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저것도 어렵지 않은데 네. 말을 개개인한테 설명을 다 못 해주다 보니까 저렇게 그렇죠. 표현한 거죠. 뭐 까만색이 검정이 어울리시는 분은 실내에도 검정으로 하고 옷도 뭐 검정 그 계통 많이 밑에 입고. 지금 보이는 데가 이제 붉은색 계통을 많이 썼죠? 네, 저 집은 저 집은 이제 붉은 붉은색 집이네요. 계통이 필요하신 분이고 네. 오른쪽에 있는 것은 검정색하고 흰색이 많이 필요한 분이죠. 네. 음의 기운이죠. 음. 이쪽은 양의 기운이고. 네네. 그러니까 음과 양음만 해도 크게 많이 도움이 되죠. 네. 건강은 이렇게 배산임수의 1번이고 네. 2번은 주변에 너무 살기 있는 것은 피해라. 피하라. 그리고 비보를 해라. 뭐 네. 화분이나 뭐 거울이나 이런 걸로 반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건강 찾았으면 이제 돈 벌어야 되죠. 네, 돈 버는 부자 되는 비보. 부자 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부자는 당연히 이렇게 둥근 금성체라고 그러죠. 네, 아까도 동전처럼 알려주셨어요. 생긴 거. 동전처럼 네, 생긴. 금성체로 둥글해야 돼요. 네. 모든 것이 둥글둥글하면 돈이 돼요. 네. 하천도 마찬가지고 네. 집도 마찬가지고 땅도 마찬가지고 둥글둥글해야 돼요. 물은 곧 재물이다. 물이 오는 방향으로 뭐든지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네. 책상도 그러고 네. 집도 그러고. 그렇고 사무실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뭐 다 물이 오는 방향으로. 네. 나한테. 그런데 이제 온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남녀간에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주잖아요. 만날 때. 나 잡아봐라 그러면서. 네. 그럴 때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주니까 둘이 만나서 껴안고 있으면 좋지만은 둘이서 100m 달리기로 달려온다고 가정해봐요. 멀리서. 멀리서. 그러면 그게 좋겠어요? 너무 힘들죠. 아무리 좋아도? 네. 그렇죠. 네. 그것도 똑같아요. 물도 내가 아무리 좋지만은 네. 너무 세게 들어오면 그것은 안 좋죠. 물도 너무 세게 들어오면 안 된다고요, 교수님? 세게 들어오고 직진으로 오면 안 돼. 직선으로. 그러면 약간 곡선으로 이렇게 곡선으로. 아까 안쪽에 있는 게 풍수에서는 좋다는데. 네. 직선은 무조건 나빠. 그렇게 보시면 돼요. 풍수에서는 곡선, 흘러가는 거. 이게 좋은 거죠. 네. 직선은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물길도 이렇게 S자로 지그재그라고 그러죠. 네. 우리는 지현자라고 그러죠. 지현. 갈지자, 거물 현자처럼 네. 지그재그로 오는 게 좋다. 네네. 그 얘기고요. 네. 물길이나 도로가 나를 감싸고 환포해서 가는 게 좋죠. 네. 또 물이 모여드는 곳이 당연히 좋겠죠? 네, 아까도 네. 얘기했어요. 모이는 곳이 오는 좋다. 물보다 모이는 물이 더 좋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오는 물도 좋지만은 네. 저수지처럼 모여있는 물은 진짜 돈이다. 그래서 아, 저수지, 호수 주변은 돈이다. 저수지 호수가 네. 좋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한번 어느 집을 상담을 해드렸는데 네. 호수 옆에 저기 아시죠? 청평 호수 옆에 찰랑찰랑 물이 넘치는 데다 집을 지어놓고 네네. 물이 모여드는 곳이 물이 거기에 고여 있는 곳이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되겠냐. 네네. 우리 집 최고다. 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네. 그 집은 안 됩니다. 뭐예요, 교수님?
가보셨더니 뭐가 그게 잘못된 이제 과유불급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무 많다. 음이 너무 많아지면 안 된다. 음. 적절하게 음량이 조화가 돼야 되는데 그 집은 안 되지만 그 다음 집은 되죠. 아, 그 집만 안 되고 그 다음 집은 그 집 막아주고 있네. 막아지고 있으니까. 와, 욕심부리다간 또 그렇게 네, 나겠네요. 네. 그래서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네. 그것도 고려하시면 되겠어요. 네네. 그래서 너무 욕심을 너무 많이 부르면 또 안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네. 서쪽이 이제 금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재물이 모이는 곳이다. 네. 그래서 흔히 그쪽에 돈을 취급하신 분이 그쪽에 앉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같은 사무실에도 서양 방향의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교수님? 그렇죠. 지금 병리나 회계하시는 분이 그렇죠, 앉으면 그렇죠. 좋다. 예. 네네. 남서쪽은 큰 재물이 천천히 들어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네. 우리가 이제 흔히 8개 방위가 남서쪽이 어머니 방이에요. 아, 어머니에는 돈이 들어가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딱 묶이죠. 딱 묶이죠. 네. 그것처럼 큰 돈이 천천히 들어오는 것. 그리고 우리 흔히 경리가 아니고 재무 담당자, 재무 책임자. 아니면 좋겠죠. 네. 자, 이렇게 산이 둥글둥글하고 물이 압구정이죠, 이쪽이. 네. 물이 이렇게 돌아가는 안쪽으로 기운이 몰리기 때문에 네. 그런 쪽은 힘이 있다. 재물도 모인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압구정동이 그렇게 가격이 계속 그냥 안 떨어지고 네. 오르네요. 네. 오늘 좀 쭉 말씀드렸는데 괜찮았습니까? 아, 이거 너무 많이 도움됐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도 어떠셨어요? 예, 저는 너무 좋았는데요. 다른 네. 분 또 질문 있나요? 다른 분들 빨리 기회가 없습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면 빨리 올려주시고요. 교수님 계실 때 우리 답을 듣도록 합시다. 그리고 네, 대성호트님은 상담 받으셔야 합니다. 네. 자, 교수님 수업 다른 데서 안 해주세요? 오늘 너무 수업이 좋아서. 우리 지금 총 결론 한번 내려볼까요? 네. 풍수는 어렵지만 생활 풍수는 어렵지 네, 않다. 어렵지 않아요. 교수님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여기 이제 아까 폐철처럼 네. 방위가 들어가면 조금 어려워져요. 네. 어려지긴 하는데 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하면 그러니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많이 어렵지 요즘에는 않고. 상식이 필수입니다. 거의 다 네. 한두 개씩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자연과 조화돼서 네. 건강한 삶을 유지한다는 거고 네. 최소한 내 집은 내 손으로 풍수 길지로 만든다. 그렇죠. 오늘 교수님 명제를, 말씀해 주신 거 몇 개만 접목시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명제를 이렇게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사 갈 때 좋은 데를 찾아서 가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잘 보시면 부자들은 절대 명당을 놓치지 않아요. 그쵸. 네. 아예 그거는 콕 찍어서 다 아시더라고요. 삼성이 강남역으로 갔죠? 네, 강남역. 네, 지금은 이제 좀 수원으로 삼성타워. 갔지만 네. 삼성타워가 네. 강남역이 옛날에 어떻게 됐어요? 비만 오면은 물이 잠겼죠. 물이 잠겼죠. 네. 물이 잠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물이 그쪽으로 모이는 거죠. 물이 모이는 곳이죠. 아, 그렇구나. 삼성이 그래서 강남역에 지금 삼성타운 있거든요. 네. 지금 선생님 질문 있는데 옆에 회오른 바람이 있으니 동백나무로 창문을 가리면 어떨까요? 아까 사무실 옆에 회오린 바람 본다는 선생님이세요. 선생님은 부담 없이 나중에 전화 한번 주세요. 주시면은 제가 해드리고 네. 지금 단순히 무슨 동백나무로 가려라 이걸로 되는 것이 아니고 네네. 건강에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까지 선생님, 교수님 다 챙겨주셔야 되는구나. 그리고 금표님은 이제 사무실 위치 잡는 거 궁금해했는데 오늘 답이 대충 나왔대요. 아, 그랬습니까? 네, 교수님 얘기하시는 걸 듣고 대충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어렵지 않게. 그래요? 네. 자, 저는 야초 김석중이고요. 네. 야초 실용풍수지리 학회라고 다음에서 검색하면은 저희 학교 사이트가 나와요. 교수님이 또 2월 7일 날 우리 7시에 부동산 풍수 공개 강의 있어요. 두인 아카데미 저희 K마스터즈 같이 교육장 쓰고 있죠. 네, 거기서 공개 강의 있으니까. 네, 지금 저희 여기 방송하는 여기서 2월 7일 금요일 7시에 수업 있으시니까요. 관심 있는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직접 얼굴 뵙고 여쭤봐도 되고요. 아까 대성호님 신랑이 아프시대요. 아까 아픈 거 없냐고. 진짜네요. 와, 오늘 너무 깜놀이네요. 네, 교수님 자주 뵀으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꼭 오신다고 하세요. 네. 자주 뵙도록 하고요. 네. 저도 여러분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좋고 다음에 혹시 기회 되면은 여기 두인 아카데미로 오시면은 네. 상담도 해드리고
그리고 또 좋은 수업도 듣고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문가 과정도 들을 수 있고. 또 네. 그 경매풍수라는 걸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교수님이. 그래서, 이제 2월 달부터 계속 이제, 경매풍수 과정 8주간 수업을 하신다고 하세요. 네. 또 여러분들 경매에 관심 많으신데, 풍수랑 같이 접목시켜서 이 집은 꼭 경매에서 잡아야 되는 집,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집들, 그런 것들을 다 그렇죠. 알려주시는 거죠? 사례를 보여드리고 또 네. 지금 말씀해 드린 내용 안에서 네. 이제 우리가 궁금했던 것들 시간상 말 못했던 것들 그렇죠. 있잖아요. 깊숙이 들어가야 될 네, 거. 네. 오늘 그럼- 너무 시간이 짧았어요, 교수님. 그런 것도 들으시려면 전문가 과정, 네, 김성수 교수님 양성반 있습니다. 그래서 2월 7일에 와서 공개 강의 들으시고요. 그리고 또, 관심 있어서 공부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8주간 전문가 과정 양성반 들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재밌으셨죠? 저도 이제 토크하는 거 모르고 제 사심차이를 교수님한테 계속 여쭤봤어요. 네. 아니 너무 좋았어요. 네, 교수님 전화번호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2월 달에 공개 강의 있으니까 우리 회원분들 많이 와서 들어보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오늘 목도 아프신데 부상투혼 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목이 아파가지고 좌우로 안 돌리니까 오히려 집중되는 것 같아요. 아니, 저를 안 쳐다보시고 앞만 보셔서 저랑 네. 사이 안 좋은 거 아니고요. 오늘 목이 아프셔가지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저 왕따 당한 기분이었는데.